네, 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품격한 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해품사의 한능검 정규 강의 심화편 제32강 주제인 조선시대 전기의 왕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에게 한 20강 조금 넓게 거쳐가지고 조선시대에 대한 강의를 설명드릴 건데, 좀 여러분들에게 첫 강의부터 죄송하지만 일단 조선시대 전기 왕부터 여러분들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한정에서는 제가 다룰 왕은 솔직히 4명만 제대로 다루면 되는데 세종대왕님이 좀 업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마 첫 강의부터 좀 분량이 많을 거예요. 대신 이 파트는 여러분들이 잘 공략하면은 최대 2문제로 나오는 상당히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공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름 중요한 파트여가지고 절대 대충 듣지 말고 꼼꼼히 강의 처음부터 끝까지 잘 따라주세요. 그럼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론 강의 관련 공지사항 전달드리면은 강의 내용 공유 전달 필기 모두 가능하지만 출처는 가급적 꼭 남겨주시고 상업적 이용 내지 영리적 이용은 자제 부탁드리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2강 주제 조선시대 전기의 왕의 경우에는 앞서 고려시대의 경우에는 조선시대 전기랑 고려시대 말고 자, 32강 주제 조선시대 전기의 왕입니다. 앞서 다룬 고려시대의 경우에는 전기랑 후기를 나누는 기준이 굳이 따지면은 무신정변을 기준으로 하는데 조선시대의 경우에는 전기랑 후기를 나누는 게 제가 다음 한 5강쯤 뒤에 다룰 1592년에 발생한 임진왜란을 대체로 기점으로 담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래서 일반적인 시기로는 이렇게 잡는 게 맞는데 제가 다룬 강의에서는 딱 15세기까지만 다룰 겁니다. 회풍선이 그 중간에 있는 왕 아니면 이후에 있는 왕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그런 왕들은 어차피 다른 유형에서 좀 더 연계하는 게 나아가지고 여기서 안 다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설명이 너무 많아지면은 뒤에서 겹치고 시간 길어지니까 제가 일부러 다른 유형에서 조금 더 매칭해가지고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해드리고 난이도의 경우에는 키워드가 솔직히 전기치고 양이 진짜 많거든요. 솔직히 제가 보기에 그 OT 보신 분들 알겠지만 조선시대의 경우에는 왕이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눴는데 가장 양이 많은 게 전기예요. 그래서 조금 가장 여러분들 힘들만한 파트가 전기고요. 대신 빈출도는 그만큼 가장 높아요. 그래서 점수를 여러분들이 확보하시기 위해서는 이번 주제는 절대 버리시면 안 되는 중요한 주제이고 대체로 문제도 초기 한 명, 중기 한 명, 후기 한 명 해가지고 왕만 해가지고 여기는 3문제를 낼 수 있는 게 여기 파트예요. 그래서 이 3문제까지 먹고 들어갈 수 있는 파트가 이 조선시대 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 대충 하시면 안 되는 파트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학습 전략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선시대 전기의 왕의 순서와 키워드를 구별할 수 있다. 앞에 거와 다를 바 없는데, 그 중에서도 조금 제가 강조하는 왕은 태종, 세종, 세조, 그리고 성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이 4명부터 확실하게 잡으시면은 엔간에서 점수 먹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추가적으로 심화편의 경우에는 조금 이게 중요한데, 뭐냐면, 조선 전기의 과학 업적의 사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게 중요한데 이게 보통은 세종 시기의 사례랑 연결될 확률이 거의 90%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출제 원리의 경우에 요거는 그 앞이랑 똑같으니까 패스하고 대체로 태종, 세종, 세조, 성종의 출제율이 없다. 이것도 패스하는데 세종의 업적은 조선시대 전기의 과학 업적 유형과 연계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시험에서 조선 전기의 그런 과학 업적의 사례로서 옳지 않은 걸 할 때 대부분 거기서 활용되는 선지들이 다 세종 시기의 업적에서 연계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왜? 세종대왕이 키워드가 많고 과학 관련된 그런 연구 같은 것도 많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연계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세종과 관련된 대표적인 과학자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계될 수 있으니까 이런 점을 잘 참고하셔야 한능검에 최적화된 그런 기출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태종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자, 태종의 경우에는 왕권 강화 관련된 키워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키워드를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나눴으니까 지금부터 설명 잘 따라주세요. 첫 번째, 일단 왕권 강화 키워드의 경우에는 이 문화부라는 그 낭사를 사관원으로 독립시켰는데 이거는 제가 뒤에서 다룰 조선시대 중앙정치 유형과 연계해서 이해하세요. 그래서 이 태종 시기에 사관원이 독립되는데 이거 심화편의 이 키워드 정답 키워드 되게 잘 나와서 꼭 외워두시고 그러니까 이 사관원이란 건 쉽게 말하면 왕에게 간쟁하는 기구예요. 그래서 약간 좀 왕에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조언 같은 거 하는 기구인데 이 사관원이 왕에게도 이게 간쟁을 하지만 약간 신하들을 견제하는 목적으로서도 동시에 활용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왕을 견제하는 게 왜 왕권 강화랑 연결될 수 있나 할 수 있지만 동시에 신하도 견제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신하로서 신하를 견제하는 이의제의 사례라고도 표현해 볼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넣은 겁니다. 자, 다음 사병을 협파했는데 원래 당시만 하더라도 약간 좀 왕실과 연결된 외척들이 이렇게 자신의 병사들을 거느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원래 이 태종의 경우에도 제가 이따다로 왕자의 난 시기에도 원래 사병이 있어가지고 자신의 그런 난을 일으킬 수 있었는데 당연히 이제 지가 왕된 뒤에도 만약 위협당하면 어떡하려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병 협파해가지고 자신의 그런 좀 입지를 다시 한번 다졌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육조 직계제를 시행한 게 또 이 왕의 키워드인데 이거 좀 중요해요. 이 육조 직계제란 게 뭐냐면 사실 여러분들이 뒤에 중앙정치 기구 유형을 조금 이해해야 이 파트가 보일 텐데 지금은 그냥 보세요. 자, 뭐냐면 당시에는 약간 지금으로 치면은 왕 그리고 의정부 약간 지금으로 치면 청와대 비슷한 거 생각하세요. 최고 의결기구 그리고 육조라고 있는데 원래 같으면 이런 식으로 육조에서 뭔가 의결사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뭐 국방부 아니면 뭐 해양수산부 아니면 여러 가지 기구 있잖아요. 뭔가 되게 뭐 재정기획부 이런 것처럼 뭔가 온갖 부서에서 뭔가 이런 걸 의결사항 내가지고 그런 의결사항을 이렇게 위로 올린 다음에 그걸 다시 한번 의논해가지고 이렇게 원래 왕에 올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내려오는 순서를 하는데 보통은 이런 식으로 의정부가 거의 지금으로 치면 거의 총리급으로 그 뭔가 좌의정, 영의정, 우의정 대단한 인물도 있으니까 여기서 안 돼 하고 돌아가면은 약간 조금 이 왕 입장에서도 약간 좀 하도 신할 견제를 받는 게 많으니까 그냥 바로 의정부 패스해버리고 왕에게 이렇게 바로 그 직계하는 게 육조 직계제예요. 그래서 이 조금 당시의 최고 신하들의 그런 권력 낮춰가지고 왕권을 높인 사례가 육조 직계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정체미 사건. 일단 이 왕 시기에는 신문고를 설치했는데 신문고라는 건 조금 쉽게 말하면은 현재 그 청와대 국민청원 이거랑 비슷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왕자의 난을 주도했다.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는 이 왕자의 난은 태조 시기, 그러니까 이성계 시기에 발생한 사건인데 그 태조 이성계 시기에 이 태종 이방원이 왕자의 난을 주도했다. 그러니까 이게 인물 키워드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아직 왕으로 재위하기 이전에 자신의 동생인 이방석과 정도전 등을 살해한 게 1차 왕자의 난입니다. 그리고 이 인물 시기에 전국, 그러니까 이 한반도를 8도로 이렇게 나눴었고 이렇게 뭐 대충 이렇게 그리고 호패법이라 해가지고 이 호패법의 경우에는 뭐냐면 16세 이상의 남자에게 발급한 일종의 신분증이에요. 지금을 치면 주민등록제도 그런 거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문화유산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개미자 및 주자소가 있는데 이 주자소라는 거는 활자를 만들기 위해 만든 기구고요. 그걸 바탕으로 만든 게 개미자예요. 그래서 약간 좀 뒤에 또 다른 활자가 나오는데 그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가지고 또 이 왕실에는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라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지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의 경우에는 조금 어떤 특징이 있냐면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지도인데 이때는 약간 사대주의 같은 게 되게 심했어요. 사대주의가 심해가지고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다른 국가에 비해 중국을 되게 비정상적으로 크게 표시한 게 특징이에요. 제가 여기다 사진을 띄워드릴 테니까 크기를 비대칭하게 크게 그렸구나 이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 인물로는 대표적으로 하륜이 있습니다. 원래 이 정도전의 경우에는 이성계랑 연결된 인물이라면 이방원과 관련된 인물은 하륜이다 이렇게 외워두세요. 그래서 제가 각 왕마다 이런 인물이 나오면 이 왕을 의심해보면 좋겠다 싶은 키워드 몇 개를 제시해드릴게요. 계속 자, 다음으로는 세종인데 세종의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과학기구라던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편찬한 서적 키워드를 외우셔야 돼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여기서 키워드 세보면 제가 한번 세보니까 키워드가 25개 이상이거든요. 벌써 머리 아프죠. 그래서 사실 세종대왕이 지금까지 여기 나왔던 게 전부 다 기출에서 단 한 번이라도 언급됐던 키워드들인데 여러분들이 벌써 이렇게 들어가면 힘드니까 일단은 지금은 빨간 줄로 친 키워드라도 확실하게 외우세요. 빨간 줄. 그러니까 다 외우지 말고 일단은 빨간색으로 칠한 키워드가 기출 키워드니까 이것부터 확실하게 외우자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과학기구. 그래서 아까 얘기한 과학기구의 사례 이런 게 그 정답 선지로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건데 차례대로 설명드리면은 간이라는 거는 당시 천체 관측 기구로서 활용한 거고 신기전은 당시에 활용한 일종의 대포 같은 무기예요. 그리고 제가 빨간색으로 칠한 거는 이따 사진에 보여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면 되는데 앙부이군은 해시계, 자경루는 물시계, 추구기는 강우량을 측정하는 기구, 그리고 혼천이는 천체 관측 기구예요. 근데
특히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 혼천이의 경우에는 조선옥이 홍대용이 만든 버전도 존재해요. 이 홍대용이란 건 제가 뒤에 문화파트에서 다룰 실학파 대표 인물인데, 신기하게도 한능검에서는 이 혼천이가 원래 세종시기 만들었는데 의외로 한능검에서 혼천이가 나오면 의외로 홍대용을 출제할 확률이 더 높아요. 이건 제가 이따가 나중에 실학파 유형은 제가 그때 강의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니까 그냥 지금은 그냥 그런 게 있구나 그렇게만 들으시고 넘기세요. 그 다음 서적의 경우에는 조금 지금 제가 밑줄 치는 것들을 잘 보세요. 농사직설, 여기 상강행실도, 칠정산, 그리고 향약 지성방, 이 네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아까 얘기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편찬했다는 이 키워드의 매칭이 돼서 그래요. 뭐냐면 원래 기존에는 중국의 그런 여러 가지 분야의 서적을 받아왔는데 이 시기에 이르러서는 세종시기에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그런 서적들을 만든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농서,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 충신, 효자, 연려 등을 기록한 일종의 약간 교훈서, 도덕책 그런 걸 할 수 있을 것 같고, 칠정산이란 건 말 그대로 엽법, 달력. 그러니까 날짜 세는 거. 그러니까 약간 원래 중국식으로 날짜 세니까 하도 우리나라 안 맞아가지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엽법도 정리했다. 그리고 의학서도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정리했는데 제가 저번에 고려시대 설명 안 했었는데 여기서 비교한 게 나와가지고 제가 설명 안 했었거든요. 뭐냐면 비슷한 키워드로 향약 구급방이라고 했는데 향약 구급방은 고려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향약 기성방은 시읒이니까 조선시대, 향약 구급방은 기역이니까 고려시대. 그래서 지읒 시읒 기역 이렇게 조금 나눠서 외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드리면은 농사직설의 경우에는 당시에 이 정초 변형문 등이 약간 어떻게 했냐면 당시 농민들에게 물어봐가지고 약간 우리나라 농민들 중에서 조금 여기 약간 좀 경험치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좀 자문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는 좀 이런 농서가 필요하겠구나 그런 거 좀 모아가지고 정리한 게 농사직설이고, 그래서 이런 인물 키워드가 정답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 상강의 시도 같은 경우는 여기 써있는 대로 충신, 효자, 연려 등을 기록한 일종의 도덕서고, 자, 용비어천가란 거는 아직 세종시기엔 솔직히 왕이 별로 없긴 했지만 그 앞에 있었던 역대 왕들을 찬양하는 일종의 서사시 같은 게 용비어천가예요. 그 다음 아까 말한 향야지성방 외에도 이런 식으로 의방유치라는 의학서도 이때 만들어졌다. 그냥 그런 거만 가볍게 아시고 나머지는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패스할게요. 그 다음 외교 키워드의 경우에는 조금 많은데 일단은 이 계해약조라는 게 중요해요. 이 계해약조라는 게 뭐냐면 이 계해약조는 제가 나중에 그 조선시대 대외교류 파트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건데 이거는 일본 외랑 그 체결한 거거든요. 뭐냐면 당시에 하도 일본에 약간 해적들이 많이 쳐들어오니까 나름대로 이런 식으로 그 무역하는 거에서 좀 제한을 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종시기에 부산, 그리고 연포는 울산, 그리고 제포를 개항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무역할 수 있는 그 장소를 제한 둔 게 계약조인데 좀 여러분들이 나중 가면 또 헷갈리기 쉬운 게 뭐냐면 나중에 그 기후약조라고 있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다룰 건데 기후약조의 경우에는 그 다른 곳이 매겼어요. 다른 곳. 그러니까 그때는 초량이라는 곳을 개항했는데 그래서 만약에 기초에서 연포 및 제포를 개항했다면 조선 전기고 만약에 초량을 개항했다 이렇게 언급되면은 이거 조선 후기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키워드를 구별해 두시고, 특히 아까 조금 일본 외구도 하도 설치니까 이종무란 인물을 들어가지고 스시마 대마도도 정벌한 게 이 시기고, 그리고 사군 육진을 개척했는데 그 사군은 최윤덕, 육진은 김종설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한반도가 이렇게 대충 있다 치면은 여기쯤 여기서 이런데 여기 영토를 좀 더 확장해가지고 여기 뭐 사군 이게 나누고 육진해가지고 조금 북방 영토를 개척한 게 사군 육진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 영토가 크게 5번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확장됐거든요. 그게 처음에 통일신라 시기 이후에 그 통일신라 시기 이후 이 통일신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고려시대 왕건의 북진 정책,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사군 육진, 그 저번에 제가 설명드렸었던 서희의 사군 육진, 그리고 여기 조금 먹은 게 그 공민왕의 쌍성총관부, 그리고 이 사군 육진을 통해 가지고 영토가 조금씩 늘어났다. 그래서 통일신라, 왕건의 북진 정책, 사군 육진, 공민왕의 쌍성총관부 수복, 그리고 이게 총 5번째니까 이런 식으로 영토의 확장 순서도 가볍게 외워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나머지 키워드로는 정책 및 기구인데 공법이라 해가지고 이 공법이란 거는 원래 이 토지에서 그 세금 같은 거 걷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기준 같은 게 별로 없어가지고 약간 좀 수치 제도가 좀 문란하다 보니까 전분육등법이란 거는 약간 토지의 비옥도,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토지의 비옥도 좀 땅이 기름지면 많이 뜯고 약간 이런 거, 그리고 연분구등법의 경우에는 풍융, 그러니까 아무리 땅이 좋아도
이때는 농사가 안 되는데 막 세금을 뜯어가면 안 되니까 비옥도와 풍융을 바탕으로 세금을 걷는 공법을 시행한 게 이 시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담당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가 바로 전제상정소라서 이것까지 같이 외워두시고, 의정부 서사제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제가 앞서 설명드릴 때 여기서 그 육조 직계제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여기서 육조가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서 왕에게 이렇게 바로 직계하는 방식을 썼다면, 반대로 의정부 서사제의 경우에는 얘네들의 역할을 되게 중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왕의 경우에는 조금 신하의 그런 의견 같은 거 어느 정도 무시하려 했었다면은, 의정부 서사제의 경우에는 얘네끼리 엄청나게 반대로 뭉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신하의 권력 강화해가지고 열심히, 야 나도 토론 자신 있으니까 한번 우리 같이 맞짱 떠보자 토론을, 이러면서 약간 좀 신하들에게 좀 권력을 많이 몰아준 게 의정부 서사제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토론 같은 걸 많이 해가지고 당시에 신하들끼리 조금 의견을 좀 더 자유롭게 낼 수 있도록 좀 분위기를 풀어준 게 의정부 서사제예요. 그래서 약간 태종과 그리고 이따다로 세조 그리고 세종을 여러분들이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조선통보라고, 야 이건 이 왕실이 만든 대표적인 그냥 일종의 화폐 같은 건데 이거 그냥 가볍게 보시고, 그 다음에 지편전이라 해가지고 이 왕실이 만든 학술 연구 기관이에요. 원래 세종대왕이 공부도 엄청나게 많이 하신 진짜 슈퍼 엘리트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들이 아시는 훈민정음. 이건 뭐 아시니까 제가 설명 안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풍사님 저 키워드가 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여기 이거 훈민정음 나 이거 너무 좋아요. 혹시 이거 시험 문제 안 나올까 할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솔직히 시험 문제 잘 안 나와요. 실제 시험 나오면 훈민정음 이거 심화편 거의 안 보이고, 제가 위에 제시한 키워드가 더 많이 나올 테니까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거 말고 위에 거 더 외우세요. 안 됩니다. 자, 관련 인물로는 대표적으로 그 궁중음악, 그러니까 왕실을 쓰는 음악 같은 걸 조금 정리해준 박연이라는 인물, 그리고 이순지 및 장영실이라는 과학자 등이 활동했다. 이런 키워드를 외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아까 알려드린 세종시기 과학기구 한번 사진을 보여드리면, 여기는 앙부일구의 경우에는 해시계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그림자 같은 게 비치거든요. 그 그림자의 이동을 바탕으로 시간을 측정하는 게 앙부일구의 원리고, 자경루의 경우에는 여기서 이렇게 물이 차다 보면은 그 물이 점점 찰수록 여기 내부에 약간 그 쇠구슬 같은 게 있거든요. 그 쇠구슬이 이렇게 막 삥 나면은 여기 안에 뭔가 이거 인형 같은 게 있는데, 그 인형이 이렇게 뭔가 북 같은 거 치는 그런 식으로 뭔가 알림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시간을 알리는 원리고, 추구기의 경우에는 이거 말 그대로 어디 이런 좀 근처 길목? 약간 길목이라나 어쩌면 그 밖에 세워놔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물이 차는 수준을 보고서, 아 오늘 비가 많이 왔구나 적게 왔구나 조금 그렇게 측정하는 원리로서 활용하는 거고, 여기 있는 혼천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모양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좀 우주 삥삥 도는 거, 그런 거 바탕으로 천체를 관측하기 위한 목적인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 혼천이의 경우에는 홍대용과도 연계가 가능하다 했습니다. 제가 이건 나중에 실학파 유형 가면은 뭔 소린지 알 거니까 지금은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자, 세 번째로는 세조인데, 제가 여기서는 조금 이런 키워드를 강조할게요. 이 세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아직 그 왕이 되기 이전에 수양대군이라 불렸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세조의 수양대군과 6대 왕인 단종의 이름, 이 단종의 약간 조금 다른 칭호인 이 노상군이라는 칭호는 따로 외워두세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세조다, 단종이다 이렇게 안 주고 수양대군입니다, 노상군입니다 이렇게 줄 수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이런 키워드는 외워두세요. 그래서 이 세조 같은 경우에는 왕위 찬탈 그리고 불교 관련 키워드가 많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은데, 뭐냐면 일단 이 세조는 이 사건 부분이 너무 중요해요. 뭐냐면, 자 일단 이 계유정난 이런 거는 진짜 그 계유년, 그러니까 1454년에 원래는 단종이 그때 왕이었거든요. 근데 단종은 나이가 너무 어렸어요. 나이가 너무 어려가지고 애가 정치를 너무 못하니까, 안되겠다, 저런 어린이가 정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삼촌이 정치를 대신해줘야지 이런 그 명분으로서 이 단종을 왕이 쫓아내고 지가 왕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단종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그 영월로 유배돼가지고 안타깝게 그 당시에 그 암살당해가지고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래가지고 그거 이전에 이런 식으로 삼촌이 막 왕이 뺏는 게 말이 되냐면서 이 단종을 포기해야 된다는 운동을 주도한 6명의 목숨까지 바친 신하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정확하게는 뭐 유흥부, 유성원, 이계, 박팽년, 성산문, 하위지 그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기출에서는 이 성산문만 외우셔도 됩니다. 그 사육신 대표 인물이 성산문이니까 어차피 인물 다 외우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는 인물만 외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단종 포기 운동도 했었는데 결국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시의 난이라는 게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조금 여기 있는 내용과 연계하면 좋은데, 일단은 이 경연이라는 건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이건 왕을 위한 교육이고
이 유양소라는 거는 일종의 지방 자치 기구예요. 제가 뒤에 그 지방 행정 정책 그 파트에 다시 설명드릴 거지만 약간 좀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어쨌든 지 조카를 왕위에 쫓아냈으니까 얘도 뒤 꽁무니가 불안한 거예요. 왜? 야, 누가 또 이렇게 반란 일으키면 어떡해? 나 때리러 오면 어떡해? 진짜 꿈속에서 진짜 조카가 나와가지고 야, 네 삼촌 자식아 이러면서 막 진짜 나 쪼아대는 거 같고 이러니까 오지게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기 뒷꽁무니가 너무 불안해가지고 견제당할 수 있는 거는 다 견제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뭐냐면 이 개유정난 당시에 얘가 한 게 뭐냐면 당시에 김종서를 먼저 죽였어요. 왜냐면 아까 제가 김종서의 경우에는 사군육진과 관련된 인물이었는데 이 사군육진을 담당할 정도로 이 김종서의 경우에는 군사력이 되게 강했었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한 지역을 다시 보면은 자, 이 사군육지는 여기쯤이거든요. 근데 이 이시에라는 인물도 이 함경도 지방과 관련된 인물인데 당시에 이 함경도 지방에서 하도 약간 좀 군사력 같은 걸로 힘을 쓰는 애들이 많다 보니까 야 쟤네들이 나 때리러 오면 어떡하지? 저 힘센 형아들이 나 때리러 올까 무서워가지고 여기에 대한 그런 일종의 차별 같은 걸 되게 많이 하고 지방 정책에서도 제 여기에는 뭔가 조금 차별 같은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인물이 불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별개로 외우는 게 아니라 조금 스토리텔링을 이해하셔야 왜 이게 발생했는지 조금 매칭해가지고 이해하기 쉬워요. 어쨌든 간에 그런 지역적인 차별에 반발해가지고 당시 이 지역 담당했던 이시에가 반란을 일으킨 게 이때 사건이다. 그렇게 조금 잡아가세요. 그 다음으로는 이런 키워드가 있는데 간경도감이라 있거든요. 이 간경도감이랑 원각사지 시춘석탑은 공통적으로 불교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지가 하도 불안하니까 다른 왕 같은 경우는 원래 성리학을 믿어가지고 이때는 불교가 그 융성할 때 아니었는데 세존은 하도 불안하다 보니까 불교가 좀 믿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불교 관련된 그런 도감이라던가 원각사지 시춘석탑 만든 게 이 시기의 특징이다. 그런 거 외워두시고 원래 이 왕 시기부터 조선시대 공식적인 법전인 경국대전의 편찬도 시작됐었는데 완성은 성종입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서는 경국대전이 나온다. 성종으로 찍으시면 됩니다. 이따 그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직전법이란 거는 현지 관리에게만 그 토지를 지급하는 제도예요. 왜냐? 당시 토지가 모자라가지고 제가 저번에 그 고려시대 설명드렸던 과전법의 때는 그 전직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식으로 연금제도 같은 것도 줬다면 이때부터 돈이 없어가지고 현직 일하는 사람들만 돈 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진관체제라는 게 있는데 진관 체제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거는 이해하기 어려우신 키워드인데 사실 한능검에서는 그 군사제도 내용이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아가지고 그냥 이 내용 간단하게 외우세요. 자, 진관 체제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외세가 침략을 해요. 외세가 침략을 하면은 그 약간 지역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진 같은 걸 이렇게 따닥따닥 이렇게 전국에다가 이렇게 군사적 요충지를 둔 게 진이라면은 관이라는 거는 약간 이런 식으로 어떤 진이 있다 쳐요. 그러면 이런 군사적 거점지 뒤에다가 이런 식으로 방어 지역, 그러니까 약간 좀 배후 요충지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군사적 거점을 이렇게 만든 게 진이라면은 약간 여기는 약간 좀 후방 방위선,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식으로 관 같은 그런 배후 요충지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방어하는 일종의 그런 군사 체제예요. 너무 깊게 이해하지 마세요. 그냥 이게 세조식인 것만 알아셔도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왕씨에도 신하의 큰 견제를 피하기 위해서 육조직계제를 부활했다. 그래서 그럼 해fun사님 만약에 시험에서 육조직계제가 나오면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역시 문제에서 다른 키워드를 더 줘가지고 명확하게 구별시키던지 아니면 이 키워드 외에는 명확하게 오답을 줄 거니까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문제 그렇게 내면 복수정답 되니까 문제 못 풀어요. 자 다음 관련 인물로는 한명회 이 인물을 외워두세요. 왜냐하면 원래 이 한명회가 사실 이 세조 이전에는 그렇게 뭔가 좀 주목받지 못한 인물이었는데 이 개유정난 이후에 좀 떡상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 정도만 외우시면 되고 성종의 경우에는 각 분야의 서적을 완성했다고 외우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은 세종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서적들을 다양하게 만든 거고 이것들은 분야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말로 하면은 앞서는 그냥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그냥 좀 정리만 했다면 이제는 완벽하게 도장, 딱 정규 교재 이런 거 딱 찍었다. 앞에 거 조금 입문서 그런 느낌이라면 이번 정규 교재 딱 찍었다.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 예시로는 첫 번째로는 조선시대 첫 공식 법전인 경국대전, 그리고 국가예법과 관련된 국조례, 그리고 역사서인 동국통감인데 이거는 서거정이 만든 단군조선부터 그 고려 말까지 역사를 다룬 약간 그 편연체 형식 역사서를 하면 되고, 자 동국여지 승남 같은 경우 질인데 만약 여기다 신중 동국여지 승남이라고 써있으면 중종입니다. 그냥 동국여지 승남은
그 성종, 그리고 신증, 동국, 여지승남은 중종, 그리고 동문선이라 해가지고 이 서거동이 만든 시집 이런 것도 있고 악학개범이라는 음악 서적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의 내용 총망라하는 그런 서적들은 다 성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도로는 관수관급제랑 홍문관이라 해가지고 이 홍문관의 경우에는 약간 그 당시 왕의 그 경영 같은 걸 담당한 기구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관수관급제의 경우에는 이 직전법 때 얘네들이 은퇴하면은 하도 은퇴하기 직전에 하도 세금을 많이 뜯어가는 폐단이 심각하니까 관리들이 거두어서 관리들이 지급하는 토지제도로 운영바꿨다. 그냥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조선시대 전기의 토지제도의 변천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고난도 유형으로 비교적 출제율이 낮은 조선시대 전기의 왕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사실 원래 이성계부터 먼저 다뤘어야 되는데 시험에서는 이성계가 잘 안 나와가지고 제가 일부러 좀 뺐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성계 시절에는 대표적으로 궁궐을 많이 건립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경복궁, 근정전 이런 게 있는 거죠. 그 다음으로 이성계랑 관련된 인물로는 제가 저번에 고려시대 말에서 다뤘던 그 정도전이라는 인물인데, 정도전의 경우에는 원래 이 정도전의 경우에도 기초적인 법전인 조선 경국전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건 공식 법전은 아니고, 공식 법전은 경국대전인데 원래 그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런 기초적인 법전 같은 건 만들었다 기억해 두시고, 이 인물 같은 경우에는 불시잡변이라 해가지고 불교는 잡스러운 거다 하면서 그런 불교에 대한 그런 걸 좀 되게 비판을 많이 하면서 성리학을 조금 더 이렇게 칭찬했었고, 경제문감이라 해가지고 경제문감의 경우에 당시 정치, 경제 좀 이런 걸 정리한 건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경제문감에서 재상중심주의의 정책을 추진했어요. 이게 지금 말로 표현하면은 되게 그 시대 당시에는 되게 진보적인 건데, 당시 왕은 조금 허수아비고, 그러니까 뭔가 왕이 멍청하더라도 재상, 지금으로 치면은 장관과 같은 애들이 머리가 똑똑하면은 아무리 왕이 멍청해도 정치하는데 문제 없다. 그래서 약간 좀 장관 중심으로 정치를 하는 재상 중심주의 정책을 추진한 게 정도전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완전 말도 안 되는 정책이에요. 그거는 왜? 당시 왕이 짱이었는데 야, 장관들에게 권력을 몰아준다?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1차 왕자의 난이 발생한 게 원인이 여기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방원이 이때 1차 왕자의 난 일으켰는데, 왜냐면 원래 이방원은 저번에 정몽주를 견제하면서 나름대로 얘가 과거도 합격할 정도로 머리도 좋아. 군사적인 것도 활동해. 전쟁도 같이 나가고. 그러면서 그 아빠가 나한테 왕을 몰아주겠지 했는데, 원래 이 이방원의 경우에는 뭐 신의 왕후 한씨의 아들이고, 그리고 앞서 말한 이방석의 경우에는 신덕하고 강씨라고 다른 부인의 아들인데, 얘한테 왕위를 안 몰아주고 당시 정도전이 얘 같은 얘가 왕 되면 다 갈아엎을 것 같아, 나 죽이는 거 아니야, 이럴까가 그 신덕하고 강씨의 그 이방석이라는 그 아들을 왕위에 앉히자고 얘한테 설득해가지고 오케이 하자마자 이방원이 눈이 뒤집혀가지고 다 갈아엎어버린 거예요. 그 정도도 죽여버리고 자기 동생도 죽여버리고 다른 가족 죽여버리고, 그래가지고 이래 때문에 1차 왕자가 발생했고, 그때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저 정도자 같은 그런 나쁜 놈들이 이상한데 왕위를 물려주니까 제가 그 그러니까 정종 형한테 왕을 물려주는 게 맞다면서 이렇게 명분을 일으켰는데, 당연히 지도 무서우니까 바로 금방 왕위를 물려준 거죠. 그래서 그 스토리텔링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2차 시기 2차 왕자나 또 있는데, 이거는 정종식이 발생한 거거든요. 이건 뭐냐면 그냥 지 형이 이방원 왕이 죽기 싫은데 내가 쟤 먼저 갈아엎으면 내가 왕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다가 지가 발린 거예요.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종의 경우에는 5대 왕인데 세종 다음이에요. 세종 다음. 그래서 이때는 이것만 외우면 돼요. 고려사 편찬인데 이 책도 기전체 양식으로 만들었고 정인지 등이 작성했다. 이 정도 외우시면 되는데, 제가 기전체 양식을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으니까 패스할게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본기가 없고 세가, 열전, 지, 연표도 구성되는데, 아무래도 조금 본기가 없는 거는 그 고려사의 경우에는 고려를 낮추고 조선을 건국한 그런 이유를 정당화하기 위해 가지고 이 국가는 일종의 제후국으로서 조금 낮춰서 표현했다. 조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성 같은 건 너무 이해하지 말고 그냥 기전체 양식이고, 이런 거 나오면 기전체구나,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너무 세부적인 구성 안 해도 돼요. 자, 마지막 예종 시기에는 유자광이라는 인물이 고변의 계기로 남을 처형했다, 이런 선지가 나온 적이 있는데, 이거 그냥 가볍게 보세요. 뭐냐면 원래 유자광이라는 인물은 조선시대에서 약간 전기쯤에 되게 오랫동안 높은 걸 유지한 관리인데, 이 인물이, 이 남이란 인물이 원래 유자광은 세조 시기에도 활동한 인물이라 당시 세조 시기에, 그러니까 세종 말고 세조요, 세조 시기에 그 관리들이 조금 얘네들은 조금 권력을 이렇게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한 거 이후로, 얘가 나 그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누가 좀 반란 일으킬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얘 모반해가지고 그냥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거 나오면 그냥 예종식이다, 그냥 그 정도만 이해하셔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관련 기출 풀이해 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첫 강의부터 조금 빡셌을 텐데 좀 문제 풀면서 좀 리프레시 하죠. 자, 일단 여기 보면은 두자소에서 제작한 개미자, 그리고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라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지도, 이런 게 나왔죠. 근데 제가 아까 그 강의에서 하나 설명 빼가지고 그 자막으로 보충해 놓긴 했는데, 여기서 좀 설명드리면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개미자랑 그 갑인자를 조금 헷갈리기 쉬워요. 그래서 개미자의 경우에는 태종이고, 이 갑인자의 경우에는 세종인데,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 세종대왕이 세종의 아들이거든요. 아들이니까 이 아빠가 열심히 개미처럼 일해가지고 아들이 갑이 됐다. 아빠가 열심히 개미처럼 일해가지고 아들이 갑이 됐다. 이렇게 외우세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거는 태종과 관련된 문제니까 보면은, 자, 1번 전통 한의학을 정리한 동의보감을 가능했다. 이거는 광해군과 관련된 키워드고요. 이따 제가 뒤에 조선시대 중기에 다룰 거예요. 2번 문화보 낭사를 분리하여 사관원을 독립시켰다. 그래서 이의제의한 거 이왕식입니다. 정답 2번이고요. 3번 경국대전을 반포하여 국가 통치 규범을 마련했다. 그래서 제가 완성한 시기, 이런 특정 분야 완성된 거는 제가 성종이라 했습니다. 안 맞고. 4번 붕당 정치의 폐해를 극복하고자 탕평비를 건립하였다. 이것도 제가 조선시대 후기쯤은 가야 설명드리는 건데, 이건 일단 영조입니다. 지금 일단 모르셔도 돼요. 자, 5번 한양을 기준으로 한 역법서인 칠정산 4편을 편찬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서적들은 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정답 2번이고. 자, 우측 문제를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왕실의 각종 행사를 유교 예법과 함께 정리한 완성한 국조 의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내용을 완성시킨 거, 대표적인 건 다 성동이라 했습니다. 그럼 풀어겠죠. 1번 경기도에 하나여 대동법을 실시한 거는 이것도 조선시대 중기쯤에 다룰 광해군 시기 이후입니다. 틀렸고. 2번 학문연구기관으로 지편을 설치했다. 제가 공부를 엄청나게 좋아하신 거는 세종대왕님이라 했습니다. 틀렸고. 3번 조선시대 기본 법전이 경국대전을 반포했다. 맞죠? 제가 법 관련된 것도 여기 해당된다 했습니다. 정답 3번이고. 4번 문화부 낭사를 분리하여 사관을 독립시킨 거 태종. 5번 현량과를 실시하여 신진사림을 등용하였다.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인재 추천 제도인데, 제가 한 4화 파트에서 다룰 중종시기의 역사적 사실입니다. 정답 3번입니다. 자, 한번 조금 더 어려운 문제 접근해보죠. 자, 여기 보면은 15세기 조선의 과학기술 발전이 이끈 3인의 과학기술인, 이렇게 적혀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사실 이 조선 전기니까 조선 전기랑 관련된 키워드만 사실 찾으면 문제는 풀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다 인물용을 생각해가지고 문제를 못 푸셨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 문제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 자, 보면은 아직 여러분들이 이건 키워드를 모르니까 일단 모를 수 있는데, 일단 지금 들으세요. 자, 1번 기기도서 참고하여 거중기에 설계했다. 일단 이거는 나중에 조선시대 후기의 실학자인 정약용이 만든 거예요. 자, 2번 최초로 백리척 축적법을 사용하여 지도를 제작했다. 역시 이것도 조선 후기 그 정상기란 인물이 만든 지도예요. 그 동국지도란 건데 일단 모르셔도 되고. 자, 3번 홍역에 관한 국내외 자료 종합하여 의서를 편찬했다. 이것도 똑같이 조선 후기인데, 이거는 나중에 정약용이 만든 마가해통이라는 그런 의학서고. 4번 한양을 기준으로 천체운동 계산한 역법서를 저술했다. 이게 바로 그 칠정산에 대한 얘기니까, 여러분들은 사실 이 문제의 의도가 뭐냐면 제가 5번까지 설명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자, 5번 체질에 따라 처방을 달리해야 한다는 사상의학을 확립했다. 이거는 뭐냐면 그 조선 후기에 이재마가 만든 동의보 수세원이란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다선지가 공통적으로 다 조선 후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차피 조선 후기인데 지금 문제 낸 건 당연히 조선 전기니까 그 키워드만 찾으면 사실 다 맞추는데 무리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인물용이라 생각해가지고 문제를 못 풀 때가 있어요. 그렇게 푸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이런 식으로 15세기라 힌트를 줬거든요. 그러면 그냥 15세기 있는 키워드 찾으면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문제 그 내용이 너무 얼매이면은 문제를 괜히 너무 정직하게 풀려다가 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문제에 주어진 키워드에 맞게 조금 매칭하는 그런 연습을 조금 해두시길 바래요. 그래서 원래 같은 경우 이 유형 내면은 세종시기 키워드로서 뭐 갑인자를 만들었습니다, 뭐 혼천이를 만들었습니다, 뭐 자경루를 만들었습니다, 원래 이렇게 내거든요. 그래서 다른 유형도 보면서 과학기구 유형 이렇게 내는구나, 조금 참고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우측 문제. 자, 성삼문이 아버지 성승 박필년 등과 함께 상황의 보기를 도모했다. 자, 보면은, 자, 제가 이 성삼문 같은 인물은 대표적인 사육신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육신이 보기운동, 제가 아까 얘기한 단종, 다른 말로 하면은 노상군을 그 보기하려고 한 이 운동과 관련된 시기는 제가 조선시대 세조라 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번
유자강의 고변을 계기로 남이를 처형한 거는 제가 이건 예종이에요. 근데 이거 외에는 제가 지금까지 예종 못 봤습니다. 자, 2번 변급 신류 등을 파견하여 나선 정보를 단행했다. 이거는 효종식이에요. 나중에 뒤에서 다룰 조선시대 중기왕 틀렸고, 3번 함계도 토착 세력이 일으킨 이시의 난을 진압하였다. 이게 정답이죠. 3번 4번 임목대비 유패와 영창대군 사살을 명분으로 폐위된 거는 제가 뒤에서 또 다룰 광해군이라는 왕입니다. 아직 안 나왔고, 5번 유능한 인재 양성하기 위해 초계문신제를 시행한 거 역시 이것도 조선 후기에 다룰 정조입니다. 근데 해풍사님, 지금까지 난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슬슬 이제 머리에 쥐가 날 것 같은데 어떻게 풀이해야 될까 할 수 있냐면, 한능검에서 왕업적으로 지금 보면은 앞서 제가 다뤄드린 것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조선시대에서 이 난이 언급된 왕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식으로 땡땡땡땡 난이 나올 만한 왕이 제가 나중에 다룰 그 세도 가문 시기 외에는 이 난이 딱히 안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능검에서 난이 나오면은 일단 세도를 의심하세요. 어차피 그 조선시대 말고 뭐 통일시대라든가 갑자기 고려시대에 나는 뜬금없이 꺼낼 확률은 매우 적으니까 그냥 일단 난 나온다. 그럼 일단 세도를 의심해보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32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에서 활용된 자료의 추천은 다음과 같고, 이번 강에서 활용된 기출의 추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조선시대 첫 강의부터 좀 힘들었을 텐데 강의 보시느냐 수고하셨고, 다음 33강에서 뵙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